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민지쌤과 함께하는 문법의 개념 시간입니다. 쌤도 이제 영상을 찍는 속도가 조금 더 능숙해져서 더 편하게 많이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연달아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강이죠. 우리 앞강에서 얘기했듯이 교체와 첨가를 다 모두 완성했는데요. 탈락과 추격도 오늘 공부해서 이제 음운 변동의 큰 줄기들을 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탈락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약간 기억해야 될 가지가 몇 가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탈락을 네 가지를 볼 건데요. 탈락은 주로 용언이 활용할 때 일어나요. 대부분. 자, 용언이 활용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사나 형용사,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바뀌지 않는 부분과 뒤에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이거를 활용이라고 해요. 이때 주로 탈락이 일어난다. 명사 같은 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고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는 항상 그렇게 활용을 할때 앞부분에 글자의 마지막 음운, 그러니까 받침이나 아니면 모음으로 끝나면 그 마지막 모음, 앞 글자의 마지막 음운이 주로 탈락한다는 거 기억해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우리 앞에 봤던 거 교체 부분은요. 교체랑 첨가 부분은 주로 발음, 우리가 지금 음운 변동이니까 발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발음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갑자기 이거는 표기에도 쓰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발음만 일어나는 그런 규칙도 있다라는 거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하면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잊혀졌던 것 굉장히 오래전에 공부를 했죠. 받침 발음에서요. 여러분들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배웠고요. 겹받침이 있을 때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도 배웠잖아. 근데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은 지난 시간에 교체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했었죠. 그러면서 자음군 단순화는 좀 다르니까 유의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자음군 단순화는 바로 오늘 배우는 탈락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두 개의 겹받침 중에서 하나의 음운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구나 라는 것까지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몇 가지 좀 준비사항을 준비했으니 오늘은 탈락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탈락이라는 건 자음 탈락과요, 모음 탈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대표적인 거 두 가지씩이 있어요. 자음 탈락 두 가지, 모음 탈락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자음 탈락 중에 첫 번째 자음 탈락은요, 히읗 탈락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 탈락을 공부하면서도 탈락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의 깊게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거예요. 자, 우리 히읗 탈락이 언제 일어났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탈락은 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탈락하려면 일단 히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어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자의 끝소리가 받침으로 히읗이 되어 있을 때 주로 탈락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조건은 그러면 히읗 뒤에 어미 부분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여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우리가 히읗이 탈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릴 텐데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좋다, 좋으니, 좋아서, 좋으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좋다라는 기본 단어가 있죠. 자,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용언이 활용하는 부분이 맞죠? 앞에 좋다, 좋으니, 좋아서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어간, 바뀌지 않는 어간의 끝소리,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고 있는 거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은 바뀌는 여기 어미 부분, 여기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우리 니은이라고 적어 있지만, 은이라는 어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니까
요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발음으로 좋은 우리 히읗 발음 나지 않고 탈락한다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자음 탈락 중에 첫 번째 히읗 탈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음 탈락 쌤이 아까 두 가지 일어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자음 탈락, 우리말에서는요 히읗도 탈락할 수 있지만 리을도 탈락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일어나냐 또 봅시다. 언제 일어난다고? 그렇지, 용언이 활용할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받침으로 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으로 리을이 있어야겠죠. 뭐 리을이 있어야지 탈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조금 기억을 해둬야겠죠. 좀 다른 사례랑 다르기 때문에. 자, 니은과 시옷이라는 애들이 두 번째 어미의 첫 소리로 많이 나요. 그럼 그 앞에서 받침으로 있던 리을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둥글다라고 할 때 그럼 용언이죠. 둥글다 형용사의 용언이 활용할 때 둥글고 둥근이 둥글어서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용언이 활용하는 조건이 맞죠. 그리고 받침의 어간 앞부분의 받침의 끝소리가 리을이라 되는 두 번째 조건도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뭐은이라고 하는 니은 시읒 앞에서 쌤 아까 이거 우리 앞에 히읗 탈락할 때 이거 모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앞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리고 뒤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음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요. 니은 시읒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 가로를 이렇게 해놨잖아. 얘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둥글다에다 뭐뭐은이라는 수식화는 어미가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니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리을이 탈락한다. 우리 둥글은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둥근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고요. 이런 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죠? 탈락 중에서는 표기에 반영되는 애들도 있다. 바로 이 리을 탈락이 표기에 주로 반영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발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쓸 때도 둥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둥근 이렇게 리을이 탈락한 상태로 표기에서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자음 탈락은요. 받침으로 있는 히읗이 탈락하거나 리을이 탈락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둘게요. 자, 아까 용언이 활용할 때 주로 리을이 탈락한다라고 했는데, 용언이 아닌 경우에서도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쌤, 그러면은 왜 용언이 활용할 때라고 규칙을 해놨어요? 얘는 왜 규칙으로 안 했어요? 얘는 사실 불규칙해서 그래요. 이런 경우,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용언이 아닌 거에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만들어질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규칙으로 우리가 적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만들어졌을 결론만 보고 얘가 리을이 탈락한, 얘도 리을이 탈락한 애일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염두에 좀 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님, 아드님 이런 말 많이 쓰죠. 귀 되게 따님이, 아드님이 이렇게 많이 할 때 이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파생된 건데요. 이때 아들 하는 받침에 있는 리을이 떨어져 나가서 탈락. 얘도 리을 탈락에 해당하는구나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리을 탈락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탈락은 자음 탈락도 있고 모음 탈락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자음 탈락 두 개 봤으니까 모음 탈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 탈락은요. 우선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것, 탈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얘도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통적인 조건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요. 용언이 활용할 때여야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애가 끝날 때, 그렇지, 끝모음이 으로 끝나야지 뭐 탈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모음이 으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뒤에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해야 돼요.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해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크다. 저 친구는 참 덩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크다. 크고, 크려고, 그리고는 뭐 크고, 크다.
커서 뭐 이렇게 하면 뒤에가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크다라는 형용사, 얘도 형용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용언이에요. 첫 번째 조건 충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족 어감 바뀌지 않는 이 부분이 끝모음 으로 끝나는 거 맞죠? 두 번째 조건도 충족. 그럼 세 번째 조건 뒤에 바뀌는 부분 있지. 여기가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여야 된대요. 우리 뭐뭐 해서, 뭐뭐 어서라는 뭐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서나 어서 형태가 나오는 어미가 있어요. 쌤, 근데 왜 아서나 어서예요? 앞에 어떤 애가 나오냐에 따라서요. 아서가 쓰일 수도 있고요. 어서가 쓰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오나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애들이 주로 오면은요. 아서를 쓰고요.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우나 같은 음성 모음이 오면요. 어서를 써요. 쌤, 그럼 으는요? 으도 대체로 좀 음성 모음으로 많이 쳐서 음성 모음으로 뒤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다 뒤에는 뭐뭐 어서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크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크의 으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커서 이렇게 쓴다라는 걸 바로 으탈락이라고 해요. 자, 아까 리을 탈락이랑 마찬가지에도요.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에까지 반영되는 친구라는 거 좀 주의해서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으탈락에 대해서 첫 번째 모음 탈락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모음 탈락도 있는데요. 탈락이 조금 많죠. 자, 모음 탈락 중에 두 번째 모음 탈락, 동모음. 이때 동은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두 개 똑같은 모음이 오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건데요. 주로 어떤 모음이 올 때 같은 모음이 오냐 한번 조건을 볼 거예요. 자, 탈락의 공통 조건 첫 번째, 용언이 활용할 때 계속 봤죠? 두 번째, 뒤에 있는 모음이 탈락하는 그 모음의 와가 와야겠죠. 끝모음이 아나, 어로 와요. 그러면은 세 번째 조건, 뒤에 똑같은 모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둘 중에 하나. 똑같으니까 굳이 두 개를 써줄 필요가 없다. 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탈락하는데요? 사실 그건 쌤도 몰라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도 논란이 다르거든.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지, 비중이 더 약한 이 뒤에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둘 중에 하나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둘 중에 무엇이 떨어지는지는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다라고 할 때 있지. 나 그 새로 나오는 신발 사고 싶어라고 할 때 그 사다, 바이에 해당하는 사다라는 용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또 활용하는 우리 사다라는 동사니까요. 활용할 수 있죠. 사고, 사니, 사려고 뭐 이렇게 뒤가 바뀌는데요. 앞에 바뀌지 않는 어감 부분의 끝모음이 이렇게 아나, 어로 온다라고 해봅시다. 아나, 어가 오면요. 뒤에 모음 활용할 때 아나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수 있대요. 우리 아까 했었죠. 아서일 수도 있고요. 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다가 아니까 얘는 둘 중에서 아서가 붙겠죠? 그럴 때 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떨어져 나가서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사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겠죠? 자, 요것도 우리의 표기에 반영이 되네요.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는 애들이 많네요. 쌤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헷갈리지 말라고 갑자기 막 헷갈린단 말이야. 쌤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니 발음만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얘는 실제로 쓸 때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갑자기 좀 머리가 멍해졌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까지 있는 게 있다라는 거 하나 염두에 해뒀죠? 그래서 이거를 동모음 탈락이라고 하고요. 얘는 표기에까지 반영된다. 우리 모음 탈락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탈락 봤고요. 두 번째 방금 본 동모음 같은 모음이 탈락한다 해서 모음 탈락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모음 탈락 두 가지, 탈락은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 그리고 각각 두 가지 자음 탈락,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모음 탈락을 탈락, 그 다음에 동모음 탈락 이렇게 봤는데요. 축약은 어렵지 않아요.
축약도 사실은 모음 축약도 있긴 하지만 걔는 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니까 축약 중에서 자음 축약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 대기만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센 소리 대기 좀 비슷한 거 생각나죠? 된 소리 대기? 된 소리 대기도 쉬웠지. 된 소리가 아닌 게 된 소리가 되면 돼요. 거센 소리도 마찬가지. 그냥 예사 소리에 해당하는 애가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경우인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예사 소리 그드브즈라고 하는 애들이요. 우리 흐라고 하는 히읗을 만나면은요. 얹어져.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드브즈에 흐라는 음가를 얹어주면요. 우리가 거센 소리 크트프츠라고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해요. 쌤, 조건은요? 뭐 어떤 조건이 있어? 얘는 조건이 없어. 그래서 좀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뭐 파생어나 합성어, 용언이 활용할 때 뭐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는 히읗이 받침으로 오든 받침 위에 뒤에 오든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둘이 만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요. 역학 조사할 때 그 역학 있죠? 요렇게 만나도 되고요. 명사에서 요렇게 만나도 되고요. 용언도 되네. 반대로 여기 받침에 와도 돼요. 용언에서 이렇게 받침에 와도 돼요. 두 개 만나서 나타 이렇게 되면 되고요. 요럴 때도 겹받침도 괜찮아. 겹받침도 오면요. 이렇게 만나면요. 일치 이렇게 오면 축약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우리 앉혀. 저 친구 좀 빨리 앉혀 라고 할 때 앉혀 이럴 때도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이 두 가지가 만나기만 하면은 거센 소리가 된다라고 기억하기 쉽겠죠. 자, 이쯤 되면 근데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구개음화랑요. 그리고 거센 소리 대기는요. 받침이 올 때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 음절끝설이나 아니면 자음군 단수나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센 소리가 되는 거예요. 라고 헷갈릴 텐데요. 자, 정리를 해줄게요. 쌤이 저번에 받침 발음할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수나 그러니까 받침 발음을 쌤이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이유는 걔네가 대체로 제일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좀 주의할 거는 이렇게 구개음화나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날 조건이 되면은요. 그냥 얘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치할 때도요. 자음군 단수나처럼 하나가 떨어졌다 나가는 게 아니라요. 거센 소리가 될 조건이 되면은요. 그냥 자음군 단수나 없이 거센 소리가 바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접할 때마다 좀 주의해 줘야 될 거는 그러면은 항상 받침 발음 그러니까 자음군 단수나나 음절 끝소리가 일어나는 게 먼저가 맞는데 근데 받침으로 디귿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 히읗 이런 애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티읕 이런 애들이 오면 조금 주의를 해주자. 왜?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거센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주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받침 발음 적용하면 되고요.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은 구개음화나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규칙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헷갈리기가 좀 시작하죠. 예시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 적용되는지 예시로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능숙하게,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사실 교체, 단락, 첨가, 축약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규칙들을 쭉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한 셈입니다. 선생님 규칙을 다 알았는데 문제를 풀면 막 어려워요. 그렇지. 여러 개의 규칙을 배웠는데 그 규칙들이 여러 개 복잡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잘 잡아놓고요. 여러 가지 예시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음운 변동을 다 공부했는데요.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 사이소리 현상.
이 친구가 또 골치가 아프죠. 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 이제 정말로 음운 변동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공부하기 전에요. 나머지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좀 잘 해놓고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다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도 공부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자, 늘 그렇듯 복습과 좋아요는 민지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습을 잘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